현장. 이웃 종교는 지금. 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 만나볼 현장은 개신교 현장인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단체죠.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 20여 년간 헌신해온 양재성 목사가 상임대표직을 내려놓고 농부로 돌아갑니다. 양재성 목사는 2005년부터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으로 9년, 공동대표로 5년, 상임대표로 6년을 한마음으로 섬겼는데요. 개신교 환경운동을 이끌어온 선구자였습니다. 양재성 목사님의 지난 20여 년간의 환경운동을 돌아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 동안 저희 프로그램에서 개신교의 환경운동과 종교 협력 활동에 대해서 인터뷰로 여러 차례 또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난 18일 상임대표직을 내려놓고 이제 귀농을 하신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예, 남다르죠. 예. 하여튼 제가 환경운동에 관심을 갖게 된 게 1985년이니까 한 40년 동안 해온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본격적으로 아마 기독교 내부에서 환경운동을 시작한 게 90년부터니까, 그것도 한 35년 정도 됐네요. 예, 예. 그리고 실제 2005년도에 이제 그 기독교 환경단체 전체를 맡아서 이제 총 책임자로 활동해온 게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네. 그간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사실상 또 이제 그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욕도 무지하게 얻어먹고, 또 싸움도 참 많이 했죠. 그래서 어떤 때는 새만금 그 막힐 때는 이제 주저앉아서 울기도 하고, 4대강 개발 막 진행할 때도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제 울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근데 보니까 이제 사실은 많은 싸움에서 우리가 이제 졌죠. 그렇지만 이제 승리한 현안들도 이제 여러 개 있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저런 운동에 마음을 내주고 함께 힘을 모아주고 함께 기도해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일들을 다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여튼 고마운 마음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사님의 목회 활동이라고 하면 우리 또 교회에서 그 성도님들 만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는 걸 생각하잖아요. 네네. 이제 목사님께서는 이 목회의 어떤 중심으로서 이 환경운동에 나서야겠다고 이렇게 결심한 계기가 딱 있었습니까? 제가 이제 85년도 관심을 갖게 된 게 이제 한국공해문제연구소를 알고부터인데요. 그리고 86년도에 그 소련의 체르노빌 그 원자력 폭발 사건, 그거를 경험하면서, 이 환경 문제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제 교회 신앙의 모습을 들여다보니까, 마침 이제 세계교회 협의회가 1990년에 한국에서 그 JPIC라고 정의, 평화, 창조질서 보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환경 문제를 굉장히 신학적으로 다루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이 환경 문제가 단순히 그냥 이런 사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신앙의 문제구나. 그리고 들여다보니까 기독교 신앙이 창조주 하느님을 믿고 있고 또 이런 자연 생태계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자연 질서가 창조 질서라고 보니까 이거는 교회가 꼭 해야 될 운동이구나. 네. 이렇게 이제 판단했죠. 그러니까 한국 개신교보다는 이제 세계 개신교가 먼저 좀 나서기 시작한 거군요. 그렇죠. 예. 예. 자, 이를 보고 이제 목사님께서는 지난 40여 년간 개신교의 환경운동에 매진을 하셨는데요. 2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본다면 이제 녹색교회라는 말도 생기고 또 네. 개신교인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 전환도 좀 많이 이루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요. 예, 20년 전만 해도 이제 사실 환경 인식이 굉장히 미약했죠.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환경 문제를 이제 중요한 일로 삼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환경 문제는 교회가 해야 될 운동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렇지만 이제 막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교회는 많지 않은 편이죠. 그래서 하여튼 환경 선교를 교회 중심부에 두고
목회하는 교회들이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런 녹색교회 세우기 운동, 뭐 몽골의 이제 사막화 방지를 위한 은총의 숲 가꾸기 운동, 그리고 4대강 개발 사업도 4대강 개발하면 좋지 왜 막냐 반대하냐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생명의 강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제 진한한 설득 가운데 그러면 보존하는 게 맞겠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이제 핵발전소 문제도 우리가 에너지가 모자라는 나라인데 핵발전을 해야지 우리가 이제 잘 살 수 있지 않냐 막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게 이제 후쿠시마까지 터지고 막 이러니까 결국에선 이게 우리가 이 환경을 잘 보존하는 일이 결국은 우리 삶을 잘 유지하는 일이고 또 미래 세대까지도 우리가 잘 이렇게 배려하는 일이구나라고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자, 목사님께서 그동안 그 많은 이제 싸움을 하시고 예. 또 때론 좌절하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셨다고 하셨어요. 뭐 많은 또 욕도 먹고요. 지난 20여 년간 또 많은 활동들이 기억에 나실 텐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보람되고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다면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시겠어요? 그럴까요? 지금 생각나는 거는 이제 그 2007년도, 8년도에 그 태안 기름 유출 사고. 예. 사실 이거는 이제 환경 현안이기보다는 사실은 환경 파괴 현장을 그냥 우리가 그냥 닥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그 보수적인 교회, 진보적인 교회, 그리고 농촌 교회 혹은 도시 교회 할 것 없이 이제 전 기독교가 다 참여를 했어요. 예. 아마 그때 한 130만 명 정도가 봉사활동으로 나왔는데 기록에 의하면 그중에 한 80만 명 정도가 한국교회에서 참여한 거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요? 아마 그 태안 기름 유출 사고는 한국교회가 아마 3.1운동 이후에 와. 아마 그 가장 많이 그 마음을 모아서 그 참여한 대응한 운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생각이 나고요. 근데 아쉬운 건 그때 이제 생태적 회심에 대한 요청을 계속했는데 사실 거기까지는 이루지 못한 게 참 아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교회가 이제 탄소 중립 로드맵 뭐 이런 걸 발표하고 기후 문제를 신앙의 문제로 받아들인 거는 아마 그 태안 기름 유출 사고 그 대응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단체 역할을 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이제 4대강 그 개발 그 반대 운동, 특별히 우리 그 5대 정단, 4대 정단 종교인들이 함께 했잖아요. 네. 그때 생명의 강 모시기 100일 순례라고 하는 거. 이거는 두고두고 굉장히 감동스러운 일이었거든요. 사실 4대 정단 그 종교인들이, 성직자들이 100일 동안이나 같이 먹고, 같이 걷고, 같이 자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이러는 건 아마 세계 역사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마땅히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 교리인데, 그 교리에 이제 그 공감해서 함께 길을 나선. 그래서 그때 이제 운동하면서도, 이거는 정말 노벨 평화상감이다. 예. 세계 이런 운동이 있었을까 이제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제 얘기 나눴던 기억이 나고 마지막에 이제 서울광장에 모였을 때는 수만 명이 광장에 모여가지고 기도해야 하고 이제 5대 종단 그 돌아가면서 기도해야 하고 보고 대회까지 열었거든요. 네. 비록 이제 그 4대강이 그 진행이 안 될 것처럼 이제 여겼는데 뭐 끝내는 이제 축소해서 진행이 되어졌고.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4대강 개발에 이제 부당함이 입증되기도 하고, 뭐, 보철거 혹은 재자연화, 뭐 이런 게 진행 중이다가 또 이번에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그게 멈춰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그 4대강 그 종교인 100일 순례는 단순히 환경운동을 이런 영성운동 차원으로 조금 승화시키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굉장히 감동이 되어서 남아있고, 그리고 저희가 했던 운동 중에 이제 몽골 사막화 방지 운동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몽골의 은총의 숲, 나무를 심는 일인데, 그것도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사막에 나무를 심냐, 그게 살겠냐라고 이렇게 이제 염려도 하고 우려도 했는데, 네. 15년이 지났거든요. 예. 제가 작년 여름에 갔다 왔는데 이미 큰 나무는 한 5, 6m
그리고 작은 나무는 한 2m 정도로 크고 컸고, 그리고 새들이 날아와가지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와. 야, 드디어 이제 숲이 만들어졌구나. 그때 몇 그루나 그래서- 심은 거예요? 그때 한 10만 평에다가 심었거든요. 와. 이제 매해 조금씩 심어서 지금 한 수만 그루, 한 10만 그루 정도 될까요? 예. 그 수만 그루를 심었는데 이제 계속 심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10만 평 옆에 다시 10만 평을 또 이제 확장해서 지금 숲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숲이 만들어지는 걸 보고 우리가 하는 운동이 정말 이게 대단한 운동이구나, 뭐 이제 스스로 이렇게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인간들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죠. 정말 그렇죠. 우리가 종교인이라면 그 이제 그리스도교적인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것들, 모든 생명체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 지난 활동들 중에서 참 기억에 남는 활동으로 이웃 종교와의 연대 또 협력 활동도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그동안 네. 활동하시면서 이웃 종교인들과 우정도 많이 쌓으셨죠? 네네. 하여튼 뭐 제가 이제 대표를 오래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다른 그 정단하고는 달리 저는 이제 사무총장 할 때부터 대표를 해서 지금 20년 동안 대표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다른 정단의 대표들은 뭐 두세 번 바뀌고 세네 번 바뀌고 이런 과정에도 저는 제가 이제 계속 대표직을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이웃 종교의 그 대표님들을 그래도 가장 오랫동안 이렇게 서로 사귀어 왔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이웃 종교인들과 이렇게 이제 성직자들과 서로 교류를 통해서 그 종단의 가르침을 좀 배우고 또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소중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원불교 같은 경우는 이 사은사상, 이거는 이제 기독교랑도 굉장히 일맥상통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 사은사상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가르침으로 이렇게 마음에 와 있고, 특별히 이제 교무님들이 이제 동참해서 그래도 다른 종단에 비해서 원불교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깊어졌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도 이제 이 5대 종단 대표자 모임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씩 종단을 돌아가면서 대표자들끼리 따로 모임이 있거든요. 네. 특별히 이번에 3월에는 이제 영광의 영산성지에서 예. 모임을 가져요. 그래서 어떤 자신의 어떤 종교 이제 동료들, 뭐 저 같으면 이제 개신교 목사들보다 오히려 그쪽에 가서 이웃 종교 성직자들을 만나는 게 와. 훨씬 편안하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얘기를 다 얘기해도 알아듣죠. 별로 불편하지 않게 그렇죠. 잘 알아들으시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진정한 종교인이라면 통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 목사님께서 이 환경운동 하기 전에는 이웃 종교에 대해서 거의 모르셨는데 활동하시면서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렇죠. 뭐 환경운동 목회할 때부터 환경운동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지리산권에 있을 때 지리산 종교연대라는 거를 만들 때 같이 만들었어요. 그때 이제 실상사에 도법스님 이제 계셨었고, 개신교에는 제가 있고, 그때도 이제 원불교하고 천주교에서 4대 종단 종교인 모임이었었는데, 지금도 그 모임이 있어요. 예. 한 30년 정도 된 모임인데, 그때부터 이제 종교 관련해서도 이제 좀 그 도반들과 사귐이 있었고, 사실은 이제 신학대학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신학대학에 이제 그 이웃 종교의 가르침을 배우는 이제 과목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채플 시간에 그 동국대학교 총장님도 이렇게 모셔와서 얘기도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웃 종교가 결코 우리가 이제 배타적이고 우리 나름대로만 독선적으로 갈 게 아니라, 이웃 종교의 가르침을 배우면 우리 가르침을 더 깊이 이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목사님 덕분에 우리 또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의 그 다른 목사님들도 참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고 이웃 종교와 함께 하려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고 계세요. 네. 저도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양재성 목사님 덕분이구나 느낍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네. 그동안 이제 환경운동을 또 오래 하시면서 뭐 당연히 힘들었던 점도 많았을 것이고 또 우리 사회의 어떤 안타까운 부분들 참 이런 것도 좀 많이 느끼셨죠? 많았죠. 예.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 개발되어지면 이득을 보는 사람들하고 개발되어지면 자기가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이제 편이 나눠져서 예. 그리고 특별히 또 이제 종교인들은 개발이 되면 생명이 죽임을 당하니까 개발이 안 되어야 생명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 가르침 속에서 이제 찬반 운동을 펼쳐왔는데 네. 사실 개신교 안에서는 이제 이게 교회가 이제 상당히 보수화돼 있고 그래서 이 환경운동을 운동권 혹은 종복주의자들이 하는 운동으로 약간 이렇게 편협하게 보는 이제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운동권 프레임에 갇혀지다 보니까 이 환경운동이 확대되지 못한 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제 환경운동은 이제 성서적으로 신학적으로 가장 근본이 되는 이제 신앙운동이라고 끊임없이 얘기해내고 그리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사명이다. 왜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사람을 에덴 동산에다가 이제 이렇게 살게 하시면서 부탁한 첫 번째 부탁이 이 동산을 잘 돌보고 지키라는 이제 부탁이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자연 환경을 잘 돌보고 지키는 환경운동이야말로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우리 인간에게 맡겨준 사명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가르쳐 내기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정권과의 어떤 이제 싸움인 것 같아요. 개발과 성장을 우선으로 하는 이 정부, 그리고 오히려 사회 기득권들이 이제 환경 보존보다는 오히려 이제 환경이 파괴되는 일을 하고 있고, 그 파괴 정도가 이제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게 좀 많이 안타깝고요. 네. 그래서 오랜 싸움 끝에 간신히 이제 막아서 보존하게 되었는데, 또 정권이 바뀌어버리면 또 재추진하게 되어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은 이제 이 싸움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강원도 홍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골프장 문제 씨름 때문에 갔는데, 뭐 그 다음에는 이제 송전탑 문제가 또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양수 발전 때문에 또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이걸 막아내는 싸움에 참여하다 보니까 이제 일상이 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이제 건강도 이제 그 상실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아파서 돌아가시는 분도 생기게 되어지고, 이럴 때 이제 굉장히 안타깝죠. 네. 네. 참 이 환경운동이라는 게 끝이 없고 또 외롭고 힘든 싸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요. 자, 네. 그래서 우리 종교인들만의 환경운동만으로는 안 되고 시민사회와 함께 그리고 또 정치권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난 20여 년간 뭐 정부가 바뀔 때마다 또 환경정책도 뭐 바뀌고 그런 네. 것들을 좀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네. 우리나라는 환경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가 이런 또 생각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는 그 환경 인식 수준은 정부도 상당히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이 개발이라고 하는 이 그 선악과를 이제 포기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개발을 해야 우리가 이제 경제가 성장하고 성장을 해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한은 결국은 지속 가능한 보존을 이뤄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특별히 이제 이 정부의 이제 환경 정책과 이 에너지 정책을 보면 아직도 이제 환경을 보존하는 가치보다는 경제적 이득을 우선하는 경향들이 훨씬 더 크고, 이제 어쩌면 우리 당대 지구의 종말이 올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미 6번째 대멸종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도 별로 아랑곳하지 않고 경제 개발에 목을 매는 것이 지금 이 어리석은 우리 정부의 현실이 아닌가라고 보고요. 네. 얼마 전에 발표한 그 에너지 그 정책 이것도 보면 중심 기조는 조금도 바뀌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그 민주당조차도 기본 입장이 같은 것이어서 향후 정권이 바뀌어도 좀 이게 환경 문제가 나아질까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의문표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대거 확대하고 이 탈석탄, 탈원전 정책으로 나아가는 정책들을 펼쳐가야 되는데 아마 그런 입장에서 우리 이제 시민, 종교, 사회, 환경 진영이 이제 좀 더 연대하고 좋은 정책들을 좀 만들어서 끊임없이 정부를 설득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앞으로 우리 또 종교계 그 환경단체들이 똘똘 뭉쳐서 해야 될 역할이 큽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목사님의 앞으로의 계획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제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으로 9년, 공동대표로 5년, 상임대표로 6년을 이제 한 마음으로 임해 오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 4년간은 장수에서 농사를 지으셨는데요. 네. 다시 홍천으로 가서 농부가 될 계획이시라고요? 네, 하여튼 뭐 제가 목사로 지금 한 근 40년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실제 기후위기가 이제 심각해지면 식량 문제하고 에너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거든요. 이미 벌써 2040년에 이제 식량 파동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서가 올라오기 시작하고, 네. 그럼 결국은 식량 파동은 식량 폭동이 일어나고 그게 전쟁이거든요. 네. 뭐 지금보다 훨씬 위험한 이제 지구 환경이 상황이 벌어지기에 되어지는 건데,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23%, 쌀을 빼면 지금 5% 미만이거든요. 그 말하자면 식량이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으면 1년 안에 수십만 명이 굶어서 죽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고 이제 그 취약하다. 그리고 에너지도 지금 우리는 95%를 수입해요. 그럼 생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두 가지거든요. 예. 식량과 에너지인데, 하여튼 뭐 저라도 내려가서 식량을 자급하고 에너지를 자급하는 모델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 4년간 이제 식량과 에너지 자급을 위한 실험을 하는 기간이었거든요. 이제 다행히 그 실험이 이제 성공적이어서 앞으로 홍천에서의 삶도 기본적으로는 식량 자급과 에너지 자급, 그리고 결국은 이제 지역사회의 좋은 인자들을 발굴해서 연대하고 종교인들도 연대체를 좀 구성해서 홍천군, 그러면 이 군 차원에서 식량, 에너지, 교육, 의료, 문화와 예술, 영성 등 이 각 분야에 조금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이제 정책들을, 비전들을 이제 정부, 지역 정부에 제안해서 그렇게 지역을 좀 만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시민운동이라는 게 이 수동적인 이제 정부가 막 해나가는 운동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꼭 만들고 싶은 지역사회를 우리가 제안해서 오히려 지역 정부가 그 정책을 수용해서 그렇게 이제 그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뭐니 해도 이게 생태적 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게 자연과 가까이 하는 거가 이제 중요해서 내려가거든요. 네. 아마 이제 제가 뭐 이제 일어나서 먹고 수다 떨고 일하고 자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이 자연과 함께하는, 그래서 결국은 우주적인 일이라고 하는 이 인식.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소한 작은 일들이 바로 우주로 나아가는 일이다. 뭐 이런 이제 좀 이야기들을 조금은 이제 자연적 영성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 이야기들을 좀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좀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이 홍천에서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이제 목사님께서 더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20여 년간 환경운동을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참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개신교계 환경운동의 선구자인 양재성 목사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